밤이 선생이다. 과거도 착취당한다. 한때의 압제와 불의는 세월의 강 저편으로 물러나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으니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경제적 성과를 두 손으로 거머쥐기만 하면 그만일 것이다. 과거는 그렇게 착취당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의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드라마가 역사를 앞에 내세울 때는 그 역사의 승리를 되새기고 그 좌절에서 승리의 약속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승리 앞에서 또는 승리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 승리가 공정한 것인가를 묻게 된다. 말하자면 주어진 현실의 조건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는 것이다. 현실을 현실 아닌 것으로 바꾸고 역사의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눈가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비겁하기 때문이다. 도시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자연에는 삶과 함께 죽음이 깃들어 있다. 도시민들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을 끌어안지 않는 삶은 없기에 죽음을 막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까지도 막아버린다. 죽음을 견디지 못하는 곳에는 죽음만 남는다. 군대 문제는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는 쉽지 않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라는 생각도 군대 문제를 의제로 내걸 수 있는 길을 막는다. 그 이면에는 누구나 겪는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다. 최근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해서 군대에 입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용기와 희생이 자주 원한 폭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가짜 의제를 마침내 진짜 의제로 바꿔줄 것이다. 박물관 관람은 일종의 순례 행렬이 되었다. 사람들은 위대한 어떤 것에 존경을 바치려 했으며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믿고 싶어 했다. 저마다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보다 조금 앞선 자리에 특별하게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기를 바랐고 자신의 끈기로 그것을 증명했다. 특별한 것은 바로 그 끈기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두텁고 불투명한 일상과 비루한 삶의 시간을 헤치고 저마다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이다. 광장의 긴 행렬은 이 삶을 다른 삶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시위였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사구역 철거 현장에서 제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막루에 올라 몸을 떨며 시위를 하던 5사람과 경찰 한 사람이 불에 타서 숨졌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 참사가 이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주검이 땅에 묻히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제풀에 지치고 릴레이를 하는 사람들의 힘이 바닥나고 그래서 갑자기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살라는 대로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결국은 저만 손해라는 것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려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비극은 그 다음에 올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음도 시신도 슬픔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청소되어 다른 비슷한 사연을 지닌 동네와 거리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련된 빌딩과 고층 아파트들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 번들거리고 말쑥한 표정으로 치장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불타면, 사람이 어이없이 죽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만 여길 것이다. 그러고는 내일이라도 자신이 그 사람이 될까봐 저마다 몸서리치며 잠자리에 누울 것이다. 그것이 정의라고 평화라고 부르는 세상이 올 것이다.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 시인이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막연하게 느낀 이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가 이제까지 이루려 했던 일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순결한 이 젊은이는 자기가 꿈꾸어온 좋은 삶도 그 가치를 저버리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 재능은 일종의 의무가 된다. 그는 떨면서 그 의무를 시작한다. 그는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게 된다. 그의 용기는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이다. 정치가 근대화를 지향할 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삶을 환하게 들여다보면서 백성들을 빈틈없이 다스리려는 의도가 있다. 삶이 살고, 삶이 꿈꾸고, 삶이 고통을 견디던 그 어둡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광장으로 바뀐 자리에서 제 삶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제 땅에서 망명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밝고 깨끗하고 번쩍거리는 폐허에서는 어떤 감동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현대 예술은 이 도시라는 이름의 폐허에서 사라진 기억을 복원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이 화석의 슬픔에 감히 문화자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사회가 발전한 덕분일 것이다. 저 광부들의 고통과 거기 감춰져 있기는 작은 희망과 함께 민주의식이 크게 성장하였고 인의의 귀중함도 알게 되었다. 과거를 영예롭게도 비열하게도 만드는 것은 언제나 현재다. 어떤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제 힘을 다 바쳐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을 만류하지 않는다. 그 실패담이 제 능력을 극한까지 발휘하였다는 승리의 서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봄날은 허망하게 가지 않는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것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하면서 간다. 맥락을 따진다는 것은 사람과 그 삶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맥락 뒤에는 또 다른 맥락이 있다.
이렇듯 삶의 깊이가 거기 있기에 맥락을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일에 시간과 정성을 바치기보다는 행정 규정을 폭력적으로 들이미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가려놓은 채 생명의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발라 둑을 쌓아둔다면 거기 고이는 것은 창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굴종하는 자의 증오일 것이다. 역사는 음악처럼 흐른다. 정신이 음악처럼 흐르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패의 순간마다 변화한다. 사람들마다 하나씩 안고 있는 이 사소한 당신의 사정들이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그 변화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있다.